자, 78페이지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이 부분 볼게.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반응열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무슨 반응하고 무슨 반응에 대한 이야기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야기지, 그치?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자, 주요하게 물리적 변화와 자, 화학적 변화 두 가지에서 다 성립이 돼. 자,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고 발열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 차이가 뭐라고? 자, 물리적 변화는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뭐의 배열이 변하는 거야?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자 자체가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 간격만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또는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아주 불규칙적이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 대표적으로 자, 상태 변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 자, 상태 변화가 뭐야? 상태 변화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변하는 거. 그게 상태 변화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물리적 변화가 있을 때도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화학적 변화도 반드시 발열 아니면 흡열이 끼게 되는데, 자, 이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당연히 변해야 돼. 새로운 물질이 생겨야 돼. 그래서 얘는 자, 물질의 성질이 변화가 돼야 되고, 자, 새로운 물질이 생겨야 되고, 자, 뭐의 배열이 변해야 된다? 원자들의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 자, 뭐의 배열이 변한다?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재배열이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걸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 불러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 둘 다 성립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왜?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둘 다 성립하지?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구성 원자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 둘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럼 발열 반응을 보자. 자, 화학적 변화에서 발열 반응은 자,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A, B를 무슨 물질이라 불러? 반응 물질. 자, 그리고 화살표가 이게 한 줄이지 두 줄이 되거나 는이 되면 안 돼. 무조건 화학 반응은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 화살표야. 자, 얘가 얘로 변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뭐야? 생성 물질이야. 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그 낮아지는 에너지만큼 주변으로 열이 방출되는 거.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불러? 발열 반응이라 불러주고, 자, 이때 주변으로 방출되는 열을 뭐라 불러? 반응열. 자, 주변으로 방출되는 열을 뭐라 부른다고? 반응열. 자, 이 반응열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이 되는 거야. 자, 얘는 반응 물질의 에너지, Y축의 에너지잖아. 요게 반응 물질의 에너지, 요게 생성 물질의 에너지야. 요 차이만큼 뭐가 방출된다? 반응열이 방출이 된다. 근데 반응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생성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으로 방출되는 이 반응열이나 주변에서 흡수되는 열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자, 주변의 온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자체 내의 에너지는 측정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 내의 온도도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주변의 온도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이 있어. 시원아. 누가 더 화학적으로 안정해? 생성물질. 자, 생성물질이 화학적으로 더 안정하다. 맞아? 맞지. 자,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낮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 그래서 불안정해서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밖으로 내보내면서 방출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폭탄. 이런 애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불안정한 애들이야. 많아서. 그래서 방출하고 낮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무조건 낮은 게 뭐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됐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물리적 변화를 볼게. 자, 물리적 변화는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가 있다고 했어. 고체, 액체, 기체. 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낮아? 고체. 손으로 해봐야 돼. 이게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발열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고체고 이게 액체고 이게 기체야.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만 발열 반응이지. 자, 그러면 걔네들의 상태 이름. 기체가 액체라고 되는 걸 뭐라 불러? 액화.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또는 융해. 용해가 아니라 뭐라고? 융해. 그 다음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승화. 외워줘야 돼. 자, 이럴 경우에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자, 흡열 반응은 자, 반대로 자, 반응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 물질이 될 때 그 차이만큼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자,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낮아진다. 대표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그치? 무조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자, 그래서 이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도 누가 더 안정한 거야? 얘는 반응 물질이 안정한 거고. 자, 상태로 표시를 한다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뭐가 돼야 돼? 기체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케이스.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건 뭐라 불러? 아, 선생님 이거 잘못했구나. 이 융해가 아니야, 그치? 얘가 응고. 자, 이 녹는 게 바로 뭐야? 융해.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기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또 똑같이 승화. 자, 이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됐죠? 자, 더 구체적인 예를 교재를 보고 얘기할게. 자, 78페이지 봐봐. 자, 물의 응고. 자, 이글루 이야기 나오지. 이글루. 자, 이글루 집이 무슨 집이야? 얼음집이야. 자, 이 얼음집 내부에서 내부에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글루 벽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얼음에다 물을 뿌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얼겠지. 자, 물이 얼음이 될 때 주변으로 열을 흡수해 방출해? 방출해야 돼. 그래서 따뜻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글루 내부에서 물이 응고하는 것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자, 거기 표시. 자, 수증기 액화. 자,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자, 소나기가 내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뭐로 바뀐 거야? 물방울로 바뀐 거야. 그러면 주변으로 열을 어떻게 했어? 방출했지. 그래서 비가 오기 직전이 후덥지근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수증기가 액화한다. 거기 표시. 그러니까 뭐가 뭐로 변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얼음의 융해. 당연히 음료수 어떻게 돼? 시원해지고. 자, 물의 기화. 여름날 물 뿌려놓으면 걔가 증발하면서
시원해지고.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얼린 거지, 그치? 고체 이산화탄소. 그래서 얘를 놔두면 얘는 바로 고체가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그치? 자, 거기에 해당이 된다. 자, 밑에 그림 잠깐만 보면, 자, 고체, 액체, 기체로 봤을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언제 제일 커? 기체일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화학 변화는 원자들이 재배열해서 거기 표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발열 반응. 대표적으로 뭐 있어? 연소 반응. 타는 거. 그치? 연소 반응. 무조건 타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고. 자, 철이 녹쓰는 반응 별표. 자,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녹쓰는 것도 발열 반응이야.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손난로. 핫팩. 그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 그래서 흔들어서 다 녹슬면 끝나지, 그치? 그 다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다? 중화 반응.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 그 밖에 또 있어. 옆에 사이드 봐봐. 자,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거기 줄. 자,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 방출하는 걸로 뭘 만들어? 발열컵. 써라, 발열컵. 그래서 캠핑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어. 그 계란 후라이가 익을 정도. 그 정도로 따뜻하게. 그 다음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것도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반딧불이에서 빛이 나는 것도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됐죠? 자, 흡열 반응의 예를 보자. 자, 흡열 반응은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자, 대표적으로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별표.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자, 요 그림. 자, 기억나? 자, 여기다가 뭐하고 뭘 섞는다고?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 자꾸 너네가 외워야 돼. 뭐하고 뭘 섞는다고?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을 섞어주면 열을 흡수해.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 사이에 물을 뿌려놔. 그러면 이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얼어. 그 정도로 열을 많이 흡수해. 그랬을 때 삼각 플라스크를 들게 되면 나무 토막도 같이 딸려 올라간다. 왜? 얼음이 됐으니까 붙었잖아. 대표적으로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게 뭐하고 뭐의 반응이라고?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흡열 반응. 자, 그 옆에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거의 표시. 열을 가해야지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니까 흡열 반응이겠지. 자, 그거 말고도 옆에 사이드 잠깐만 봐봐. 물 전기 분해가 나와. 자, 거기 표시. 자, 물 전기 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대표적인 흡열이야. 열분해, 전기분해 둘 다 뭐다? 흡열 반응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열분해, 전기분해 됐고 질산 암모늄의 용해 별표. 자, 질산 암모늄 화학식 한번 써봐. 거기다. 썼어? 자, 질산 암모늄. 자, 둘 다 일가니까 끝이지, 그치? 자,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이 돼. 때 열을 흡수해. 거기 써놔.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는 것은 이온이 된다는 거고, 이온이 될 때 열을 흡수해. 근데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냉찜질용 주머니를 사용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안에 똑딱 해가지고 딱 터트리면 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시원해지는 거야. 냉각팩 같은 데 사용을 해. 그래서 질산 암모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됐죠? 자, 뒷페이지. 자, 그 밖에 뭐 얘 나와 있어. 연료가 연소할 때. 자, 그리고 손난로. 손난로는 뭘 사용한다고? 철가루가 녹쓰는 반응. 그 옆에 발열용기 표시. 자, 발열용기 뭘 이용한다고?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그치?
그 다음 뭐 화석연료 연소 나와 있고, 자 과수원에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개화 시기에 꽃을 피는 시기에 물을 뿌려. 그러면 물이 얼어붙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보온 효과, 냉해를 예방할 수 있대. 잘 물만 얻는 거야. 그 나무는 안 얻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커피 전문점에서 뭐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 뭐 커피라떼 만드는 그거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냉찜질용 팩 거기 표시. 뭘 이용한다고?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았을 때 거기 표시. 자, 제빵소다. 자, 제빵소다에 사용되는 게 뭐야?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으로 쓸게. 써봤거든. 제빵소다. 탄산수 나트륨. 요거야. 자, 얘가 분해가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탄산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빵이 부풀어지는 거야. 됐죠? 자, 옆에 소화기도 탄산수 나트륨이야. 자, 걔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불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자, 밑에 냉장고나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흡열 반응. 그리고 얼음 주머니,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다 흡열 반응의 대표적 이해가 된다. 자, 에어컨하고 냉장고. 자, 옆에 사이드 잠깐만 볼게. 자, 에어컨하고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되는 게 뭐야? 자, 에어컨하고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되는 거. 프레온가스. 들어본 적 있어? 프레온가스. 자, 이 프레온가스가 자, 이 냉장고 안에서 자,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그러니까 기화될 때 열을 무진장 많이 흡수해. 그래서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밖에서는 다시 그 냉장고 밖에서 있잖아. 밖에 이렇게 보면 되게 뜨겁지, 그치? 걔는 다시 프레온가스를 어떻게? 기체에서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밖은 뜨겁고 안은 뭐야? 차갑고. 그래서 에어컨도 마찬가지야. 에어컨 이쪽은 시원한데 바깥쪽은 어떻게 돼? 뜨거운 증기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도 많이 쓰면 온난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써놔 거기. 자, 에어컨하고 냉장고 프레온가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자, 뭐가 뭐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써도 돼. 원래 프레온가스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스거든. 우리가 만든 물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애 중에 하나야. 편리하고. 뭐냐면 얘가 한 번 쓰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재활용이야. 계속 재활용.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우리한테는 해가 전혀 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야? 새 나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새 나가서 올라가는데 100년, 거기서 파괴시키는데 100년이야. 오케이? 근데 그게 조금 줄었어 지금. 그래서 이것도 프레온가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안 쓸 거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게 한참 심각해졌다가 지금 조금 줄어가지고 교과서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새 나가서만 안 오면 돼. 근데 안 새 나갈 수는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물과 산화칼슘 얘네들은 됐고 거기 보면 자, 광합성 발열이야 흡열이야? 대표적인 흡열,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발열. 자, 물의 순환은 됐고 거기 태풍의 발달 별표. 자, 태풍은 열대 해상, 뜨거운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증기로 증발해야 되지. 처음에는 흡열이야. 근데 이 수증기가 또 어떻게 돼야 돼? 자, 수증기가 증발할 때는 흡열이야.
근데 거기에서 응결이 되면 또 발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응결이 될 때, 발열이 될 때 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태풍이다. 그래서 태풍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 발열 흡연 다 따질 수 있으면 돼.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앞에 나왔던 제설제. 자, 제설제 주성분이 뭐라고?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물에 녹을 때 흡연이야, 발열이야? 발열이어서 눈을 녹여. 그러면서 녹인 물을 흡수해. 흡습성이 있어. 그래서 얼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제일 좋은 제설제야. 근데 문제는 물론 먹진 않지. 문제는 그치, 환경 오염이지. 얘를 씻겨 나갔을 때 식물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동차도 부식시키고. 그것 때문에 염화칼슘을 안 쓰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대체 물질이 지금 거의 없어.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정답. 자, 어렵지 않은 단원이지.